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은 2월 7일 지금 새벽 5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방송은 어제 목요일이죠. 2월 6일 날 오후 6시에 있었던 우리 TV 방송 내용 좀 요약하고 제가 방송에서 못 들었던 얘기들 좀 부연 설명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목요일 날에는 이제 주식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퀄컴이 좀 들어와서 퀄컴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180달러 이제 사신 분이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질문하셔가지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 보이지만 충분히 저는 돌파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번에 이제 퀄컴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지금 보면은 좀 밀리고 있는 게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 고객사 중 하나인 화웨이랑 거래가 끊어진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요 하락은 좀 단기적인 하락이 그칠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고 여전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의 거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가는 뭐 단기 하락이 그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 160달러 정도는 좀 지지선, 저점, 지지선이 좀 보이고 상방으로는 한 200달러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들을 보면은 평균 목표가가 한 200달러 이상은 제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270달러까지 보는 거는 솔직히 좀 오버한 것 같고 대략 한 200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어찌 보면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퀄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얘기를 말씀 좀 드렸어요. 이게 기업들이 화웨이랑 거래하는 기업이 중국 회사잖아요. 화웨이랑 거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화웨이가 중국의 지금 1등 스마트폰 회사예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이제 중국이랑 거래한다는 게 그렇게 좋진 않죠. 지금의 이 미중 이 트러블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어, 잘 팔리는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게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퀄컴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봤던 게 되는데 로키드 마틴 이제 항공 방산이 이쪽 말씀드렸었는데 로키드 마틴의 경우는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좀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죠. 지금은 좀 좋진 않지만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무기 판매 얘기를 저는 했어요. 지금 최근 뉴스 보면은 미국이 이집트에 방위 시스템 판매를 승인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방위 시스템에는 이제 무기 뭐 아이언 돔 뭐 이런 거겠죠? 장거리 레이더 및 관련 등등등. 얘네가 그 사드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있죠?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적 얘기 좀 있었고 지금 로키드 마틴이 2025년도 실적 가이던스 전망치가 좀 다운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월 말에 있었던 거라서 1월 말에 이제 그런 내용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지금도 하향세를 타고 있는 건데 로키드 마틴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평화 분위기가 안 좋겠죠. 평화 분위기. 지금 어디 평화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가 현재 지금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지금 다가오는 일정이 지금 재건 쪽이 다가오는 일정이 또 있거든요. 재건주가 지금 다가오는 2월 14일에서 16일 날에 미넨 안보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트럼프 쪽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14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는 이제 방산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예전에 그 트럼프 1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와서도 무기 세일즈를 되게 많이 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랑 관세에 있어서도 캐나다가 어떤 결과를 냈죠? 관세를 늦추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사주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그 귀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가지고 현재 이런 그 무역 수지를 좀 개선시키겠다 이거거든요. 무기 파는 게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매출이나 실적은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는 평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트럼프가 우세하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그 당시에는 평화 분위기였고 바이든은 전쟁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건데 저는 뭐 다 내려왔다고 봐요. 차트상에서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거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하단 요 트렌드가 쭉 이어지고 있고 상단 트렌드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약간 과열됐을 때 이거는 미 대선 관련 그리고 최근에는 평화 분위기 또는 실적 관련 하락을 했었는데 이 전체 트렌드를 생각하면 다시 또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는 488달러 들고 계신 분들께 한 500달러 이상은 본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보면은 좀 높게 제시하는 데가 한 680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좀 약간 이제 옛날 걸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540까지는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는 결코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바닥이 빨리 나올지 늦게 나올지 좀 애매해요. 지금 450불이 어떻게 보면 좀 지지선이었었는데 깨졌거든요 오늘. 뭐 이 정도 깨진 건 사실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500달러 이상은 저는 충분히 갈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물대로 측정해 보면은 한 525달러 정도가 매물대이긴 해요.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는 거거든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팔란티어인데 팔란티어가 이번에 급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92달러 갖고 계신 분이고 좀 짧게 설명드리면 팔란티어는 이번에 증권가의 목표가는 대부분 100불이었는데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홀로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이죠? 오늘 팔란티어는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오늘. 자, 추가 급등이 나와서 지금 108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아까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증권가의 목표가들이 대부분 낮고 홀로 125를 제시를 했다. 보통 이제 증권가의 목표가가 평소 대부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뚫는 의견이 나왔을 때 보통 추가 상승이 많이 가능하고 남들이 이미 이만큼 질러놨는데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남들이 부른 것보다 낮게 제시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갑자기 목표가를 여기서 이만큼 올렸어요. 근데 이미 다른 데가 더 높게 불러놨다. 그럼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남들은 여기 하고 있는데 혼자 이만큼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또 등치가 또 있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례가 뭐라고 드렸냐면 100달러가 위험하다. 지금 추세가 예전에도 비슷하게 갭을 띄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급등하고 다음날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날려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주춤하는 흐름이 났기 때문에 100달러가 좀 위험하다. 100달러 깨지면은 좀 팔자. 빈축소하자는 말씀드렸고 오늘 다행히 100달러 깨지 않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이 또 역사적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오른 건 많이 오른 거지만 보통 이제 요즘 가는 종목이 더 잘 가기 때문에 125달러 과연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 주가를 뚫는 의견이 제시 나왔을 때 주가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게 되고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0달러 깨지는 게 지금 되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비안 전기차 드렸었는데 리비안은 이제 전기차가 대부분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트럼프의 그 보조금 축소 폐지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전기차 좋지 않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테슬라 깨졌죠. 테슬라가 지금 저점 이탈했습니다, 이번에. 여기 375달러 정도의 지지 구간이 있었는데 이걸 깼어요, 오늘.
그러니까 추세 이탈입니다. 안 좋은 거죠. 포드 자동차 오늘 급락 나왔어요. 포드 왜 빠졌어요? 지금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이 2025년도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2025년도 실적 전망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와 증시에서 예상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 전망치를 하향시킨 거예요. 포드에서. 왜냐? 전기차 안 팔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드가 이번에 실적 발표는 잘 했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성적을 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사업 부문별 매출은 포드 블루, 포드 프로, 포드 모델 2, 모델 2가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이겠죠. 이쪽에서 이제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2025년도 가이던스로 지금 에비트 기준으로는 70에서 85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83달러예요. 그러니까 좀 낮췄단 말이죠. 저점을 밑으로 내렸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정부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전기차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압도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버텼던 것인데 현재 트럼프의 정책은 전기차 회사들한테 전부 악재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 이제 리비안 상담 들었으니까 리비안의 경우는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해왔던 그런 전망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일단 테슬라가 살아나야 다른 전기차도 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리비안의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한 14, 15달러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위로 가기에는 현재는 재료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지금 미국의 주식이 움직이는 재료는 결국은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로선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목표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리비안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 14, 15달러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매수가를 가는 데는 쉽진 않아 보이겠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인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위고비를 만든 회사이죠. 그래서 저는 좋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84.7달러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위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좋은 내용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시간이 꽤 됐어요. 나온 지가 이제 횟수로는 뭐 5년이 다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 장기 랠리를 끝내고 작년 6월부터 해서 지금 6개월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지금 큰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전에 긴 조정을 받았을 때가 아마 이때 2018년도 불경기 때, 그때 한 뭐 1년 가까이 빠졌던 걸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이제 좋았었어요. 16년도에 급락 이력 한번 있었었고, 심지어 이 회사는 코로나 때도 별로 하락 타격이 없었어요. 하긴 뭐 그때는 바이오 제약은 다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 랠리를 끝내고 지금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와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일만 남은 상태인데, 지금 이때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 12월 20일 날. 그때 크게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그때 여기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관련 비만 치료제인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카그리시마라는 거에 대한 임상 결과가 실망스러웠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었고, 오히려 경쟁사인 일라이릴리한테는 그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면은 결국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의 타겟이 위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고비의 그 가격 상승이 더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진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위고비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쇄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결론은 위고비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는 저는 100달러까지는 좀 무난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대략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노보노디스크의 증권가의 목표치는 보시면은 대부분 100달러 이상을 제시를 또 하고 있어요.
한 111달러까지 보는 데도 있고 최고로는 150까지 보는 데도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지금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미 임상에 대한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돼 있고 또 트럼프에 대한 악재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일라일릴리는 아까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좀 제가 영상을 일찍 올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라일릴리는 이제 왜 이게 오늘 급등이 나왔냐면 5% 이상 올랐죠. 왜 올랐냐면 이제 최근 뉴스가 이게 실시간인지 모르겠네요. 일라릴리 지금 최근에 젯바운드 얘네 약이죠. 젯바운드가 최근에 이 사용량이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 항비만 시장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랑 경쟁사인데 노보노의 악재는 일라이의 호재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키선라의 미국 처방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라릴리는 좋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사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죠? 매출액이 무려 44%를 늘었고요. 컨센서스 1억 달러 상회했습니다. 다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거 여기 마운자로랑 젯바운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126%가 증가했대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주요 의약품에서는 트롤리시티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이 두 자릿수의 성장 매출을 보였대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였냐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지금 주사제가 위급인데 주사제보다는 먹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먹는 경구용 치료제에 비만 치료제의 지금 임상이 3상인데 이게 이제 올해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쪽을 저는 좀 긍정적인 재료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노보노디스크도 괜찮고 일라릴리가 지금 미국 그 바이오 제약에서는 대장주거든요. 대표 대장주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그렇게 챙겨드렸습니다.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이라는 950달러까지는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증권가에서는 현재로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뭐 975달러까지는 평균치로 목표가를 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1100까지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580으로 하향 조정한 곳도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대장주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게 미국장이니까. 저도 좀 긍정적으로 일라릴리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좀 올라서 좀 아쉽지만 아까 제가 드렸던 거는 저녁 방송에 드렸던 건데 다음은 이제 울프스피드는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했어요. 울프스피드가 이제 중소형 반도체잖아요. 결국에는 중소형 반도체고 또 지금 제가 상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형주이지만 울프스피드는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M7 기업들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엔비디아 오늘은 올라가고 있고 오늘 굉장히 좋아요. 오늘 사실상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도 보면 테슬라 깨졌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데 좀 휘청이 있는 중이죠. 애플 얘도 간신히 버티고만 있어요. 지금 MS랑 애플 반이 버티기 하고 있고 구글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얘도 간신히 버티기. 메타가 유일하게 괜찮고 아마존은 지금 실적 발표 이번에 실적 발표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오늘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아침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 애매해요. 사실상 지금 메타랑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서 다 박살났어요. 실적 나오고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안 나왔습니다. 얘는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M7 기업 중에 지금 5개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돈들이
중소형주로 갈 가능성이 큰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로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긴 합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3조 달러가 넘어가요. 팔란티어 시총은 지금 2,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 팔란티어는 이제 대형주에 비하면 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돈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의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울프스피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중소형주 장이 오면 이런 것도 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실적 시즌을 지나가면서 이런 종목들로도 시장에 관심이 좀 들어오고 있고, 울프스피드는 시총이 진짜 작아요. 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8억 달러? 엄청 작은 거죠. 팔란티어가 아까 8천인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완전 중소형주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중소형주 장은 아니에요.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도 대형주 장세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 울프스피드는 시장 전망치를 봤을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뭐 투자 의견이 많지 않기도 하고, 뭐 높게 제시한 곳은 20달러까지 제시한 곳도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9달러까지는 본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증권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는 별 의미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 장세보다는 중소형주가 장세됐을 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대략 한 10달러까지는 본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상담은 이렇게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전략들을 드렸었는데요. 풀무원이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 주식. 풀무원 이번에 그 K푸드 수출이 잘 돼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주식은 무조건 컨셉은 수출이에요. 지금 환율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환율이 1450 근처 놀고 있어서 수출이 안정되기 전까지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한국 주식의 컨셉은 무조건 수출입니다. 그래서 K푸드가 잘 팔리고 있고, 이번에 그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 다시 급등이 나왔고,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기업도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풀무원이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이미 제가 드리고 나서 25% 정도 올랐었는데 15,000원까지는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는 지금 엄청 올랐어요. 제가 보세요. 제가 목표가로 제시한 게 16만원인데 벌써 39만원까지 갔어요. 와,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하고 서서 엄청 갔단 말이거든요. 제가 중간에 한 30만원까지는 그래도 뭐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30만원 넘어가고 나서 지금 40만원 가는 이 과정에서는 계속 조심해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냐면, 이 종목이 대장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스닥에서 제일 비싼 로봇주가 레인보우예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탑10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레인보우가 우리나라 대장주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면 안 돼요. 실적 대비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근데 잘 가는 거는 대표주, 대장주 때문에 가는 거고요. 대표 대장주가 쉽게 죽지 않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다음 주에 만약에 40만원 돌파하면 이거는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반면에 로보티즈의 경우는 약간 꺾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클로봇도 꺾였고 레인보우도 꺾였고, 또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그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로봇주들은 좀 분위기가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주에 나갈 시간인데, 오늘 우리 장 중에서는 유리기판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메인 기업들 엔비디아, 인텔, AMD,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할 거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도입하진 않았어요. 아직 미래의 기술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갑자기 반도체 유리기판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유리기판 테마가 다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게 된 이유가, 제가 타방송에서도 이거 한번 추천했었었죠. 왜 그랬냐면,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 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회사를 제가
그 보는 이유는 여기는 지금 설명이 되게 요약해서 나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이랑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SK 하이닉스 쪽이랑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유리기판에서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SKC예요. 정확하게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입니다. 얘네가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작년에 유리기판 전용 공장을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유리기판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앱솔릭스라고 보면 되겠고 결국 SKC죠. 이번에 CES에서도 SKC 쪽에서 그 최태원 회장이 나와가지고 유리기판 지금 팔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 물량을 받은 게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이거 혹시 엔비디아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측들이 난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유리기판보다는 SK 유리기판이 지금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여기 나온 재료가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226%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단 말이죠. 이렇게 늘었는데도 시장에서는 눈높이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눈높이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과도하게 눈높이를 설정한 게 문제이지 회사는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좀 출렁였거든요. 대신 이제 이번 2025년도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영업이익과 매출을 다 상향 조정했어요. 가이던스를 더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던 거는 올해 충족이 될 것이고 유리기판은 아직 매출이 나오고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유리기판은 2025년도부터 혹은 6년도부터 매출이 잡힐 거라고 하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리기판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지만 어느 쪽에서 도입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어떤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 중국 매출 비중이 되게 커요. 중국 매출이 지금 8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중국 관련주를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내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랑 거래를 했기 때문이고 중국이랑 거래 안 했잖아요. 그럼 다른 반도체주처럼 다 실적 폭락 나왔을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게 중국 때문이에요. 저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시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화웨이 쪽이랑 거래하는 기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화웨이가 최근에 딥시크 또 수혜 업종이잖아요. 오늘 중국장에서 그 상해종합지수랑 저희 홍콩장에서 IT주들이 다 올랐어요. AI, 뭐 화웨이 관련주, 딥시크 관련주, 6G 관련주, 자율주행차, 로봇 다 올랐거든요. 지금 중국의 IT가 무섭습니다.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 관련한 기업으로는 이 종목을 추천하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JNTC라는 종목이에요. JNTC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화웨이 관련주예요. 그리고 얘네는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주식이거든요. 약간 테마성으로 갈 수도 있고 작년에 유리기판 개발했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양산을 올해 말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유리기판 섹터에서는 꽤 오랫동안 관련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JNTC가 삼성 갤럭시에도 공급이 들어가고 화웨이 쪽에도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얘도 제가 봤을 땐 유리기판 쪽에서 좀 숨겨진 종목이 아닌가 해서 JNTC를 오늘 추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안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주는 JNTC 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게 숨겨진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화웨이 관련주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가격 기억하시고 천천히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이제 오늘 TV 방송과 이어지는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자, 뭐 많은 것들을 했는데 참 요즘에 미국 주식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40%가 늘었고요. 한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감소가 15%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치가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미국장에 40%가 늘었으면 우리는 그 이상 빠졌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전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근에 금감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장으로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기준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월 달에 시장 살려야 되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좋은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오늘 주식 상담 프로그램에서 미국 주식만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서 느꼈어요. 한국 하시는 분들 없구나. 답이 없구나.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개미들이 다 빠져나간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고요. 현재 우리 한국 주식은 연기금이 지금 20거래일 넘게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 들어서 2월 들어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다 빼긴 했는데 들어온 거에 비하면 아직 덜 빠졌어요. 개인들이 지금 바닥의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저는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체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5년도 한국장의 큰 반등을 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전 투자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중장기적인 전략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단타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는 엑스게이트 요거 제가 2월 5일날 사서 6일날 바로 매도를 했는데, 엑스게이트 양자 테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양자 어떻습니까? 양자 오늘 실스크를 제외하고는 좀 별로네요. 실스크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3달러 밑으로 사라고 하신 분들은 뭐 많이 올랐겠네요. 그죠? 3달러도 지금 뭐 4.4까지 갔으니까 단기간에 수십 프로가 올랐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한국장에서도 제가 힌트를 찾는 거예요. 양자는 3월달에 재료 있습니다, 여러분들. 3월달에 재료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담아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실스크가 제일 다가오는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저는 좀 재료 삼아서 한국 주식에서도 재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단타로 테마로 드렸었고요. 아침에 저희는 매일 아침에 이런 단타 테마를 진행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방송에서 드린 종목들도 저희 실전 투자방에서 같이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정보들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보안주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최근에 올려드렸던 건데, 그 딥시크 때문에 사이버 보안주가 요즘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미국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신고가, 팔로알토가 작년까지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 볼까요 한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자, 오늘도 신고가네요. 네. 저게 올려드린 지가 한 2, 3일 됐는데 아직도 신고가예요. 팔로알토. 얘도 반등하네요. 결국에는 이게 보안주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 한국 시장에도 재료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이 282조 원인데 한국은 3조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안주는 내수주 사시면 안 되고 수출주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외 진출 나온 기업들을 저희 실전반 텔레그램에는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랩이 사우디 진출했었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두바이 진출, 센즈랩은 차트가 굉장히 좋고 공모가 이하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 진출한 라온시큐어, 수산 INT, 추가적으로 엑셈과 인스피언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려드리고 나서 바로 센즈랩이랑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의 상승이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희는 챙겨드리고 있고, 센즈랩이 15% 올랐죠 오늘. 인스피언도 13%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략들을 저희 실전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나온 기업 중에 좀 잘 봐야 될 만한 종목들, 이번에 이제 오르비텍 올려드렸는데, 오르비텍이 이번에 흑자 전환과 매출액 증가 실적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원전주 중에서 흑자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런 거 추천드렸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미국에서도 원전 테마들이 지금 오클로 뭐 하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꺾이고 있는데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동안. 딥시크 때문에 충격 받았지만 그래도 회복력이 상당히 좋았던 걸 생각하면 원전은 아직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저희는 이제 한국장에서도 재료를 찾아서 보고 있고, 미국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장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추천드린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